네, 이번 시간에는 버부혈청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부혈청학의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버부학의 검사 대상 중에서 인체, 사람의 신체를 말하는 거죠. 인체에서 유래되는 각종 증거물을 혈청학적 실험 방법에 의하여 감정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버부혈청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버부학이란 의학 및 자연과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감정하는 학문을 우리는 버부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혈청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부혈청학에서 항원과 항체의 특이한 반응을 기본 원리로 하는 학문을 우리는 버부혈청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항원과 항체의 반응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즉 혈액은 물론 각종 인체 조직과 인체 분비에게 존재하는 혈액형 물질의 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혈액형의 감정 결과, 판정 결과, 범죄 수사를 위한 범인의 색출 및 개인 식별에 활용되고 있어 버부혈청학 분야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체에서 유래된 각종 물체들을 보면은 혈액형 검사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분비액이 있고 인체의 일부가 있는데 분비액의 경우는 혈액이라든가 정액이라든가 모발, 땀, 소변, 기타 인체 배설물을 우리가 분비액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다음 인체의 일부 조직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골편이라는 건 뼈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치아, 손톱, 인체의 장기편, 내장 같은 것들이 다 인체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비액이나 인체의 일부는 다 혈액형 검사가 가능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혈흔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혈액형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요. 혈액형의 종류에는 1901년도에 란트스타이너가 ABO식이라는 혈액형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927년에 가서 MN식 혈액형을 또 발견을 하게 됩니다. 1940년도에 가서는 RH식 혈액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RH식 혈액형의 경우는 C, 또 뭐 대문자 C, 소문자 C, D, E, 또 E, 물론 이제 대문자 E, 소문자 E 해서 5개 종류로 이렇게 해서 발견을 했던 거죠. 그게 1940년대에 있었던 겁니다. 최근의 범죄 사건에서 ABO식 혈액형은 물론이지만 MN식이라든가 RH식 혈액형 감정의 필요성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혈흔의 검사입니다. 자, 먼저 혈흔 검사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육안적으로 혈흔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및 부착 상태 등을 먼저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고요. 둘째는 혈흔으로 의심가는 부위에 대하여 과연 이게 혈흔인가 증명하는 혈흔 예비 실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혈흔 확인 실험까지 실시를 하고요. 세 번째 가서는 혈흔이 이제 맞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 혈흔이 과연 사람의 혈흔인가를 증명하는 인혈 증명 실험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사람의 혈흔이 맞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비로소 이제 마지막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순서로 혈흔을 검사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은 혈흔 예비 실험이라고 있는데 혈흔 예비 실험은 육안으로 발견이 어려운 혈흔 같은 경우에 혈흔 예비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로미놀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법은 혈액 속에 로미놀하고 무수 탄산나트륨하고 과산화수소를 섞어가지고 이를 반응시키면 파란 형광색을 내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혈흔 예비 실험에서 실시되는 로미놀 실험은 암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불을 끄고 암실에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제 파란 형광색을 나타나는 거니까요. 암실에서 실시하는 실험 방법을 우리가 로미놀 실험이다. 네. 다음엔 로미놀 실험의 단점이 있는데, 로미놀 실험은 화학섬이라든가 롯그릇이라든가 고구마즙 등에 대해서는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다음은 혈흔 예비 실험 중에 무색 마라카이트록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법은 백색 종이 위에 무색 마라카이트록과 빙산초 또 빙초산 또 과산화수소를 섞어서 시약을 떨구어 혈흔이 초록색을 띠는 것을 이용하는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혈액이 1만 배 정도 희석되어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아주 놀라운 그런 실험 방법이죠. 네, 무색 마라카이트록 실험. 네. 다음은 베지딘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베지딘 실험은 혈색소의 촉매작용으로 산소가 벤지딘을 산화, 청색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실험을 벤디진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때 철판, 통판, 과일즙 등이 부착되어도 반응을 하니까 혈흔 단정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혈흔 확인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혈흔 양성 반응을 나타낸 부위에 대한 헤모크로겐 결정체 시험을 실시하여 혈흔을 확인합니다. 혈흔이라면 붉은 색깔의 국화 꽃술 모양의 결정체가 현미경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200배 이상 희석되면 검출이 곤란하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그런 물을 섞어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네. 다음은 인열 증명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열, 사람의 피를 말하는 거죠. 증명 실험. 침강 반응 중축법이라고 있는데, 사람의 혈액을 토끼에게 면역 주사해서 만든 항사람 면역 혈청을 이용하여 백색의 침강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인열이구나 라고 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한천겔 면역 확산법이라는 게 있는데, 편판의 홈에 한천을 부어 혈흔 추출액과 항일혈청이 경계 부위에서 백색의 침강선을 형성하면 사람의 피로 인열로 판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한천겔 면역 확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휘브린 편판법이라고 있는데, 인체 분비액이라든가 경조직 등을 휘브린 평판에 놓고 스트랩토키나제를 떨구어 시료 주위가 용해되어 투명해지면 인열로 판정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오래된 혈흔에서도 검사가 판별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혈액형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ABO식 혈액 검사에 있어서 흡착 시험법이 있는데, 항혈청에서 혈구 응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혈액이 1만 배 정도 희석되어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검사법이에요. 흡착 시험법. 네. 다음은 해리 시험법이라고 있는데, 섬유등에 묻은 혈흔을 해리, 여기 한 개의 분자가 원자 이온 등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해리하여 항 A형, 항 B형, 항 H형, O형 판단용 시험관에 각 혈액을 반응시켜서 판단하는 그런 시험 방법이 해리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자, ABO식은 적은 혈흔 또 10년 이상의 혈흔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혼합 응집 시험법이라는 게 있는데, 혈흔 타액, 침을 말하는 거죠. 땀, 또 모발 등의 시료를 항혈청과 적혈구 부유액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집착시켜 판정을 하는 그런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극히 적은 양의 혈흔에 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혈액형 검사에 있어서 이 검사만으로 누구 혈액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이죠? MN식 또 RH식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정확하게 혈액형을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혈액에서 성별 감식을 하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진사염색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미경 450배 관찰해서 여성 혈흔에서 백혈부 세포에게 돌기 모양이 관찰되는 그런 방법을 진사염색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키나크린 염색액에서 남성 Y염색체에 염색되어 현미경상에 백혈구 세포핵에서 형광빛이 발견되는 그런 원리의 방법을 키나크린 염색액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혈흔의 형상과 현장 상태가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실까요? 자, 평평한 그런 유리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 15도 각도로 매끈한 물체에 떨어지는 경우는 피가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30도 각도로 매끈한 물체에 떨어진 경우 피가 30도 각도로 또 수평면에 부러진 경우 수평면에 이렇게 뿌려진 경우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피자국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또 매끈한 물체 위에서는 이렇게 둥그렇게 태양 모양으로 이렇게 피자국이 나타나고요. 앞뒤 종이 위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매끈한 물체 위에서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네. 혈흔 검사에 있어서 혈흔의 형상과 현장 상태 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혈흔의 검사에서 형상과 현장 상태에 대해서 각도 있는 타일 위에서는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부엌 타일 위에서는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자, 타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침을 말하는데 구강 내로 분비되는 유동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타액의 경우는 일단은 색채가 없고요. 냄새, 맛 등이 없습니다. 다소 혼탁하고 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점막세포라든가 아밀라제 혈액형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게 타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범인의 혈액형 판단 가능하고요. 당연히 타액으로서 범인의 혈액형 판단이 가능하고요. 가능한 내용들을 보면은 담배꽁초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담배꽁초, 담배 피우다가 버리면 담배꽁초에 묻어있는 타액, 침에 의해서 혈액형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 껌이라든가 우표라든가 휴지라든가 마스크, 손수건 등도 다 혈액형 검출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타액반 검사 순서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자외선 검사를 하고 전분화 요소 검출 시험을 하고 사람 타액 증명을 시험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혈액형 검사 시험을 하는 거죠. 네. 다음은 타액반 검사 순서를 보면은 자외선 검사의 경우는 암실에서 자외선을 쪼여 타액반이 형광 반응하는 것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바로 자외선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로는 뭐 지렉이라든가 정액이라든가 또는 본드라든가 풀 등도 형광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형광 반응이 있다라고 해서 전부 다 타액이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전분화 효소 검출 실험에 대해서 보면은 타액에서 아밀라제를 검출 실험을 통해서 타액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은 5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타액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다음은 사람 타액 증명에 대해서 살펴보면 항사람 타액 면역 혈청, 여기에 타액의 토끼에 면역 주사해서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요. 침강 반응 중추법이라든가 한천계열 면역 확산법 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인혈 증명 시험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다음은 분비형과 비분비형 검사에 있어서 ABO형 혈액형 물질이 타액이라든가 유액 등에 다량 분비되는 사람을 우리가 분비형이라고 합니다.
검사 인원 중에서 82%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루이스식 검사입니다. 루이스식 물질 양성인 사람이 비분비형에 속하는데 흡착시험법에 의한 혈액형 검사와 동일하게 실시를 하면 되고요. 네. 다음 ABO식 혈액형 검사입니다. 흡착시험법 혈청에서 혈구 응집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비분비형은 항 A, B, H 혈청 어디에서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타액반 검사 방법에 있어서 성별 감식의 경우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클래식 액트 바이오렛 염색액이라는 게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성염색질이 발견되는 거고요. 남성 타액의 형광 소재 시험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부패되거나 일주일 이상 경과 시 성별 식별이 곤란한 그런 또 단점이 있고요. 식사 후 음료수 복용이라든 후에 끈적한 접착제와 타액이 혼합되면 상피세포 검출이 없거나 곤란합니다. 그래서 성별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타액반 검사 방법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비즙의 검사 순서입니다. 즉 비즙이라는 것은 콧물을 말하는 건데요. 콧물. 현미경 검사에 의한 검사에서 비즙반은 원주 상피세포가 발견됩니다. 현미경에 의해서 검사를 해보면. 다음은 사람 비즙 검사에 있어서 비즙과 질액과는 공통 항원이 존재하므로 항사람 질액 면역 혈청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침강 반응 중축법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혈액형 검사에 있어서 흡착시험법에 의한 ABO식 혈액형 검사와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정자의 생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의 생존, 정액에 있어서 정액은 법의학적 증명은 성범죄 수사의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어요. 예, 정액은 법의학적 증명. 법의학적으로 정액이 이미 증명되면 성범죄 수사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정자의 생존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여성의 질 내에서의 생존 시간입니다. 자, 14시간 후면 염색체가 상실이 됩니다. 자, 36시간 또는 그 이상이 생존하는데 여성의 배란기에는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해요. 자, 80시간 후면 정자 검출이 안 된다,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정자가 생존하는 그 시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성 질내에서의 생존 시간이 이렇게 다 상황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거죠. 다음은 정자의 생존에 있어서 시체 내에서 정자의 경우는 사람의 보존 상태, 그러니까 죽은 시체의 보존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부패된 시체에서는 검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관 수술한 경우는 어떨까요? 자, 약 3개월간 정자 누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관 수술을 해도 3개월간은 정자 누출이 가능하다. 네. 다음은 정액 검사입니다. 정액반의 경우에 정액이 의복이나 손수건, 휴지 등 어떤 물체든 부착되어 있는 상태면 되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정액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정액반 감정하는 순서를 한번 보면 먼저 육안적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정액반은 황회백색 밤꽃 향기가 난다고 해요. 자, 강간에 의한 경우에는 국소 부위의 외상, 또 질내의 정액, 성병 감염 융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구강이나 직강 내 정액의 검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화관, 강간의 구별입니다. 자, 질액의 질의 유출, 외음부의 다량의 정액, 또 의복에 부착된 정액으로 이게 화관인지 강간인지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 그런 경우는 질 부위 이외의 곳에 사정 흔적이 있는 게 대부분이죠. 네. 정액반의 감정에서 육안적 관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에 의한
암실에서 자외선을 투여해가지고 이제 관찰하는 방법인데, 정액 성분 후라빈이라고 해서 형광색이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죠. 반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타액반, 지렉반, 뇨반, 세제 등에서도 빛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 빛이 발사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음은 정자의 관찰에서 현미경으로 정자의 운동성을 관찰하는 경우인데, 직접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박해키암 색책법으로 하는 경우는 머리 부분은 적색이고 꼬리 부분은 청색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미경으로 정자 운동성을 관찰하는데, 코린스토키 염색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법은 머리 부분이 적색 또는 옅은 적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한 정자는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변형된 정자의 머리 부분만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결정 형성 시험에 있어서 후로란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후로란스 시약을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갈색의 과립이 되고, 다음에 침상의 결정이 나타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갈색의 마른 모형, 판 모형의 결정체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로란스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결정 형성 시험에 있어서 바베리오법이라든가 프라덴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반의 감정 순서에 대해서 효소 검출 시험의 경우에, 정액 중에 산성인산 효소를 검출시키는데 무정자증 또 뭐 정관 수술자 등의 정액도 증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효소 검출 실험. 다음은 사람 정액 증명 시험이 있는데, 항사람 정액 면역 혈청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정액이라든가 지렉 또 혈액이 혼합되어 있을 때 검사하기가 적합한 그런 시험 방법이 바로 사람 정액 증명 시험입니다. 네. 다음은 정액반 감정 순서에 있어서 마지막 혈액형 검사의 순서로 실시하여 최종 개인식별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지렉의 검사입니다. 지렉. 여기에 루골 염색법이라는 게 있는데, 현미경으로 갈색의 평평 상피세포가 발견되는 거고요. 드물게 여성 질내에서 번식하는 트리코모나이스라는 원충이 발견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네. 정액 검사할 때 주의할 점으로서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증거물이 항시 정액과 지렉이 혼합반이 되기 때문에, 혼합된다 이거죠. 뭐가? 정액과 지렉이 혼합되기 때문에 정액의 혈액형만 선택적으로 판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지렉의 혈액형, 여기에 피해자의 타액을 시료로 혈액형을 검사하는 것이 좋고요. 혈액형을 알아야 하며 판정된 피해자의 혈액형과 비교하여 정액의 혈액형을 추정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다음은 모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사람의 이제 모발. 예. 모발의 분류. 일반적인 검사, 개인 식별을 위한 검사, 모발 치료의 검사 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발에 대해서 검사할 사항으로서는 사람과 동물 털을 검사하는 거고요. 또 연령을 검사하고 이발루, 경과일수, 펌어, 염색 유무를 검색할 수 있고요. 또 혈액형 검사가 가능합니다. 자, 모발 검사할 때 발생 부위, 성별 검사, 모발 손상 검사, 또 포본 모발, 자연 탈락 모의 검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모발 검사할 때, 모발 채취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서는, 모발의 부착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면 물론이고 사진 촬영과 동시에 즉시 채취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차체에 밀착되어 있는 모발은 무리한 힘을 가해 채취하게 되면 사고 당시에 생긴 손상인지 자료 채취 시에 생긴 손상인지 판정이 어렵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조심성 있게 모발을 수집을 할 때 조심성 있게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가 되어야 되겠죠. 네. 자, 모발을 뽑아서 채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어떤 경우죠? 모선단을 잡고 죄송합니다. 모선단을 잡고 당기는데 모발이 늘어나는 형태적 변화가 없도록 머리에 그러니까 털의 뿌리를 말하는 거죠. 목은 쪽에 힘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음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음경 또는 음각의 상하 좌우에서 각각 5개 내지는 10개씩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다음은 피해 모발의 대조 자료로 채취할 때입니다. 자, 피해자 모발을 대조 자료로 이렇게 채취할 경우에는 보통 두모, 머리에 머리를 말하는 거죠. 두모의 경우 두부 전후 좌우에서 각 20개 이상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모발 시료의 경우는 모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죠. 머리털을 뽑을 때 중간에 이렇게 끊기면 안 되고 뿌리까지 이렇게 뽑힐 수 있도록 모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시료로서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은 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예비검사 헤이버식관 형태 비교 혈청학적 검사가 있는데 헤이버식관 형태 비교를 먼저 보면은 자, 대퇴골의 경우는 사람은 1.7개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 신생아는 3.17, 원숭이 같은 경우는 3.46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대퇴골의 경우에. 자, 혈액형 검사는 골분, 골수, 연골 등을 재료로 검사할 수가 있고요. 성별 검사의 경우는 두개골, 골반, 흉골 다 성별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령 검사에 있어서 치아라든가 두개골 봉합, 또 구개 봉합, 하악각, 아래턱 다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신장의 검사, 키 검사하는 것은 사지고로 최대 길이를 이용하여 생전 후 신장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사망 후 경과 시간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지상 사체의 백골화의 경우, 자, 근육 인대는 남아있다 이런 경우는 지상 사체의 경우 백골화 1년이 경과된 경우고요. 지중 사체의 연수 손실은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지중 사체가 완전히 백골화되는 데는, 그러니까 땅 속에 사체가 묻혀 있을 때 완전히 백골화되는 경우는 자, 5년이 경과되면은 완전 백골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근육이나 인대는 소실이 되는 거고요. 네. 다음은 고루 지방 소실 과정은 5년에서 10년 정도가 경과되면은 고루 지방 소실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자, 그 이후인 10년에서 15년이 경과됐다라고 한다면 지중에서 골이 이제 고루 풍화가 개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사망했을 때 지중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뼈도 풍화가 개시된다 이런 얘기죠. 서서히 이제 뼈도 이제 그 풍화가 개시된다는 얘기는 이제 소모가 된다는 얘기죠. 감소돼서 결국은 뼈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때까지 되겠죠. 네. 다음은 법치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연구하고 검사하여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는 학문을 우리가 법치과학이라고 합니다. 예. 치아에 의해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생후 6개월에서 8개월부터 맹출되기 시작합니다. 치아라는 것은. 예. 영구치는 생후 5, 6년경에 맹출되면서 유치의 탈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후 5, 6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 그 치아가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탈락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죠. 자, 유치와 영구치의 출현 형태, 치근 석회학의 진행 과정, 치아의 소모 상태 등을 검사하여 연령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의 생전의 나이가 몇이었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이와 같은 연구를 하는 학문을 우리가 법치과학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치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치아. 기타 머리뼈, 홍채, 모발 등을 통한 대략적인 연령 추정도 가능하나 치아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치아를 통해서 나이를 추정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치아는 여성의 치아에 비해서 되게 크고 또 깁니다. 자, 개인 식별에 있어서 만일 생전 후 X선 사진이 있으면 사체의 X선 사진을 찍어서 이와 대조함으로써 쉽게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소변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변은 색깔입니다. 담암색, 담황색 또는 황갈색을 띠고 있고요. 공기 중에 방치되면 색소가 산화돼서 색깔이 짙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소변입니다. 자, 소변으로 마약의 투여 여부라든가 혈액형 감별, 범인에게 어떠한 종류의 질병이 있었는지 등을 알 수가 있겠고요. 소변에서 동물, 약물의 대사, 산출물을 검출함으로써 사건의 종류라든가 상황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몇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입니다. 자, 첫째 문제, 육안으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증거물의 경우에 혈흔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적당한 시험 방법은 뭐냐?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험 방법이 뭘까요? 네, 답은 로미놀 시험법입니다. 자, 우리 다 로미놀 시험법은 육안으로 발견이 어려운 혈흔의 경우에 로미놀 시험을 실시하며 이때 로미놀 시약을 햇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혈흔 예상 장소에 분모하면 형광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 1에서 2만 배 희석되어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가 검출된다고요? 혈흔이 검출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로미놀 시험법을 통해서. 네. 그래서 1번 답은 3번 로미놀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두 번째. 다음 중 모발의 채취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는 거죠. 타당하지 않은 걸 골라라는 건데. 자, 한번 볼까요? 모발 채취의 가건물이란 현장에서 채취한 두모, 채모, 또 음모 등이다. 네. 두 번째는 가건물은 가능하면 혼합하여 일괄적으로 보관한다. 자, 세 번째, 모발 시료는 모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모발을 뽑아서 채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모선단을 잡고 당기면 이때 모근 쪽에 힘을 가하는 것이 좋다. 몇 번일까요? 예, 답을 한번 보죠. 두 번째, 가건물은 가능하면 혼합하여 일괄적으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잘못 설명된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야, 가건물은 가능하면 각각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분리가 아니고 혼합하여 일괄적으로 보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려서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피의자 타액 및 채취 요령으로 맞지 않은 걸 골라라. 이거. 자, 타액이란 구강 내로 분비되는 유동액을 말한다. 종이 및 표피 등에 부착된 타액은 그늘에서 건조시킨 후 포장하여 보관한다. 자, 피의자 타액이란 정액과 섞여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동성 타액의 경우 건조한 병이나 청결한 종이에 부착시켜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 몇 번이 답이 될까요? 예, 한번 볼까요? 다번입니다. 피의자 타액이란 정액과 섞여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맞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하는 거니까요. 다번이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타액이란 피의자의 구강 내에서 분비된 침을 말하며 특히 담배꽁초 등에서 발견됩니다. 타액은 정액과 함께 검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되어 있어요. 드물다. 예. 왜 타액이 정액과 함께 검출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희박하겠죠. 예. 그래서 피의자 타액이란 정액과 섞여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려서 답이 되는 거죠. 네. 자, 다음은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 먼저 법의혈청학입니다. 법의혈청학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법의학의 검사 대상 중에서 인체에서 유래되는 각종 증거물을 혈청학적인 시험 방법에 의하여 감정 및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법의혈청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법의학은 의학 및 자연과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이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감정하는 학문을 우리는 법의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다음은 법의혈청학에서 혈청학이란 항원과 항체의 특이한 반응을 기본 원리로 하는 학문을 우리는 혈청학이다. 자, 항원과 항체의 반응 원리를 이용해서 혈액은 물론이고 각종 인체 조직과 인체 분비에게 존재하는 혈액형 물질의 검출이 가능하다는 게 혈청학이죠. 자, 혈액형 판정 결과 범죄 수사를 위한 범인의 색출 그리고 개인 식별에 활용되고 있어서 법의혈청학 분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다음은 혈청학의 대상에 있어서 혈흔 감정의 혈흔 검사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유관적으로 혈흔 부착 여부 및 부착 상태 등을 관찰하고요. 첫째. 두 번째는 혈흔으로 의심받는 부위에 대하여 과연 혈흔인가 증명하는 혈흔 예비 실험 또는 혈흔 확인 실험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혈흔이 증명되면, 혈흔이 맞다라고 증명이 되면 그것이 사람의 혈흔인가를 증명하는 인혈 증명 실험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가서 사람의 혈흔이 맞다라고 증명이 된 다음에는 혈액형 검사를 마지막에 가서 실시를 하는 거죠.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혈액형 검사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타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타액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강 내로 분비되는 유동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은 범인의 혈액형 판단 가능에 있어서 담배꽁초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외에도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껌이라든가 우표, 휴지, 마스크, 손수건 등도 타액 검사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타액반 검사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자, 자외선 검사, 다음에 전분화 요소 검출 실험을 한 다음에 사람 타액 증명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 혈액형 검사를 실시한다. 예. 이상 법의혈청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요? 돌아오실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인사말만. 네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법의혈청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